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3년 2월 22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만약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더 많이 갖게 되더라도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로이 베넷. 감사 스마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 스마일,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감사하자 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한 그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소식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 서북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어제 뉴스에 조금 부정적인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방송을 갖다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제 방송을 갖다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신분당 서북부 연장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드리는데, 일단은 이 신분당 서북부 연장 전체 지금 노선도를 갖다 제가 보여드리는데, 지금 광교 중앙에서 호매실까지는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이 지금 들어간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신사에서 용산까지의 이 지금 착공은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신사에서 용산까지 이 구간 때문에 용산에서 강남까지 가는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 한강 이북 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지체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 한강 기준으로 해서 한강 이남은 이렇게 계획 대비 빨리빨리 착공이 들어가는데, 참 공교롭게도 한강 이북 쪽으로는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경제에 한형용 기자님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서 또 발목 잡히나 신문 기사와, 그리고 경인일보의 서승택 기자님의 정부 철도공단 결정 내용 공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속도 낸다 관련해가지고 신문 기사를 토대로 감사 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당 서북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갖다 드리지 못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예타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넘게 표류해온 서울 용산에서 삼송을 잇는 쉽게 말해서 신분당 서북부 연장 사업이 또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타 통과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2월 시작된 두 번째 예타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등 먹구름이 가득해졌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일 서울시 의회에서 316회 임시의 1차 본회의에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말 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인데요. 일단은 신문기사를 더 살펴드리면 지난 21일 어제죠.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신분당선 황금노선으로 불리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으로 예타 사업이 또다시 지금 제동이 걸릴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지금 신문기사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 시장님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에 재추진된 예타 조사에서도 경제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고,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KDI 1차 회의 때도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제가 일부러 지금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알게 돼서 이야기 좀 드리면, 임시의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신분당 서북부 연장선 공약 이행이 여야를 떠나서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는 박유진 시의원의 질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 등 교통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의사를 갖다 분명히 이렇게 밝혔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설명입니다. 일단은 GTX 노선과 함께하는 노선을 계획을 세웠다가 BC값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언뜻 보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했는데 지금 현재 KDI 1차 예타 심의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이 KDI 1차 예타 심의가 지금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그래도 이제 서울시라든지 적극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분당 섭부 연장이 용산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남 신사역에서 용산까지 지금 이렇게 착공이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용산에서 삼성까지의 구간도 이게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지금 안 된다. 일단은 뭐 KDI에서 지금 BC값이 지금 안 나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KDI에서 일단은 1차 회의 때 어떤 것을 좀 누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누락했던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다음에 확실하게 되면 제가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박 의원께서 예탁값이 좋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서울시도 이를 고려해서 예탁값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에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올해 상반기에 예탁 BC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예탁값이 저조하게 되면 오 시장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를 공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정말 예탁값이 정말로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경제성이 정말 안 좋다라고 하면 저는 교통의 불평등이라든지 남북의 그런 교통의 그런 그리고 서북부라든지 서울시의 교통의 그런 불평등 지역을 갖다가 감안해서 예타 면제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용산에서 은평구를 거쳐가지고 삼성을 연결하는 이 신분당 섭부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감사스마일 TV가 뭐 희망적인 방송을 갖다가 또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신분당 섭부 연장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 GTX A 노선과 공유를 하지 않고 새롭게 가는 노선이고, GTX A 노선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강남을 갖다 향해서 가긴 하지만 삼성역에서 동탄으로 가는 노선이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신사에서 강남 그리고 판교로 내려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뭐 더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지금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KDI 예타 결과는 아마 올 전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신분당 섭부 연장안이 올 상반기 예타 조사를 갖다 통과하게 되더라도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사 등을 거치면 2030년 이후에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서울 서북권과 경기도 이런 지역에 교통체증 완화라든지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도 지금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신분당 섭부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최근에 그 불광역의 랜드마크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것들도 조성한다라고 해서 또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장흥면 사마리에 있는 공공주택 택지지구도 지구 지정이 작년 12월에 지구 지정이 됐고, 세부적인 계획을 갖다 제가 다음번에도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7,000세대가 또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을 갖다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신분당 섭부 연장은 저는 들어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썩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내피셜인데, 강남에서 용산까지 이 구간의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산의 삼성 구간도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또 이야기를 또 드리면, 지금 광교중앙역에서 지금 있는 광교중앙역에 보게 되면, 광교역에 보면 신분당선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신분당선 차량기지로 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삼성까지 해가지고 회차지로 지금 계획을 했다가, 제가 지금 전에 듣기로는 회차지가 아닌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지금 광교역에서 지금 이 차량기지 하나로 운영을 갖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원동 쪽에서 이제 차량기지를 갖다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또 예산 부분, 또 경제성 부분이 이런 것들이 또 발목을 잡지 않나,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호매실까지 이제 착공이 이제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지금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잠시만요. 경인일보에 신분당 호매실 연장 속도 낸다라고 이야기 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신분당선 광교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지금 이렇게 역사가 지금 차량 기지가 지금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회차지가 아닌 차량 기지가 만약에 신원동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차량 기지를 갖다 만드는데 또 예산이 또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누가 부담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이제 차량 기지가 들어온다고 하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는 회차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회차지는 그렇게까지 돈이 들어가진 않지만 차량 기지를 갖다 만든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교역에 있는 차량 기지를 만약에 삼성 쪽에 있는 신원동 쪽에 차량 기지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늦춰지진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게 되면 광교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량 기지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분당선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초에는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을 보면서 또 하나 또 느끼는 게 신분당선 호매실이 제가 예타 통과되는 게 2020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1월 20일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분당선이 이제 호매실까지 이렇게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게 신분당선 호매실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광교까지를 했었고 이제 광교에서 이제 호매실까지 연결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이제 신분당선을 용산을 넘어서 고양까지 연장하는 신분당선 서부 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르면 올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라고 지금 이런 기사를 보면서 물론 이 기사대로 이제 그게 될 수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신분당선 그러면 예타가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신분당선 서부 연장 예타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서울시에서 이게 강하게 또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용산까지는 지금 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까지 되어 있는데 용산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그러면 용산에다가 광교 차량 기지를 해서 그거를 왕복으로 또 운행을 하는 게 콤비실까지로 또 연결이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과연 맞는가라는 또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용산이 아닌 삼성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양시에서도 원하는 사업이지만 파주에서도 원하는 사업이고 또 의정부에서도 또 서북부 쪽으로 해서 이 통일로에 있는 정책 그리고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 교통체증 때문에 신분당 서부 연장은 또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을 갖다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예타를 갖다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 KDI 예타 심의에 꼭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경제성이 안 나올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신분당선이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3호선을 연장을 해서 일산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파주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충분히 또 고려가 되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장흥면 사마리에 있는 공공주택지구가 또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또 7,000세대 그럼 한 5,000명이 또 거의 2만 명이 또 여기에 또 입주를 또 하게 되고 더 나가서 지금 창릉 3기 신도시가 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BRT로 또 연결된다라고 하면 GTX-A만으로 사람들이 다 되고 또 고양선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서북부에서 경기 남부 수원이라든지 화성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교통을 갖다가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정말 빚값이 정말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서울시의 서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을 갖다 불평등을 갖다 계속 안고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예타값이 안 나온다고 하면 감사 스마일은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공약을 했었고 오세훈 서울시장님도 지금 공약을 했기 때문에 예타 면제로라도 정말 강하게 좀 추진을 해 주시란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제가 정말 이런 소식을 갖다 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좀 행복한 소식, 좀 즐거운 소식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좀 마음이 좀 안 좋고요. 마음이 좀 아프고요. 경기 남부를 이렇게 보면 교통이 이렇게 빽빽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뭐 제2경인선이라든지 난곡선이라든지 뭐 서부선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충되고 있고 위례신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강 이남은 이런 것들이 정말 촘촘히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왜 한강 이북 특히 강북이라든지 서부권 뭐 그다음에 동북권 서울 북부 쪽은 이런 것들이
교통망이 이게 좀 이렇게 잘 안 만들어지는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오늘 방송 드린 이야기가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신분당 섭부 연장 예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시고 또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란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분당 섭부 연장 뭐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요. 또 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더 드릴 수 있도록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좀 방송을 하면서도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안 드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아침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한 줄 명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더 많이 갖게 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신분당 섭부 연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제가 오늘 부정적인 소식을 갖다 전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늦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용산까지 계획돼 있고 그다음에 철도 개발과에서 이렇게 삼성까지 노선을 갖다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갖다가 용산까지만 연장을 하고 중단하진 않을 것이다. 지금 보시면 호매실에서 또 분당까지도 연결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신분당선 연장은 어떻게 보면 이 서북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우리 경기도의 교통의 그런 망을 갖다 확충하는 데 있어서 큰 일조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